나르시시스트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칼융의 심리 무기 마냥 당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교묘한 사람이라도 마주치는 순간 공포에 떨며 물러서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무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어떤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이 지식을 활용하여 그 어떤 나르시시스트라도 당신을 전염병처럼 피하게 만들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칼융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조차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어둡고 억압된 인격의 단면들이죠. 하지만 융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발견한 사실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들의 존재 전체가 바로 이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두려움은 거절이나 버림받는 것, 심지어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조차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심리적으로 파괴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가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의 본질적인 공허함이 발각되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허함은 단순히 불편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심리적 소멸의 공포, 즉 소멸 불안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신은 더 이상 의미 있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회색돌 전략이나 연락 끊기 같은 방법들이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증상을 치료할 뿐 근본적인 심리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그들의 가장 깊은 공포의 핵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칼융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거대함의 요새라고 불리는 것을 구축합니다. 자신의 내적 공허를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숨기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심리적 방어 구조물이죠. 그들의 모든 조종, 모든 거짓말, 모든 잔인한 행동은 오직 이 요새를 유지하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집니다. 하지만 융은 이 거대한 요새 전체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가 무너질 때 나르시시스트는 단지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심리적 생존 자체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 비결은 바로 당신이 진정한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공급원도 아니고 조종당하는 희생자도 아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고 흔들림 없이 비추는 거울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을 견디지 못해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심리적 투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거울이 될 때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그들의 투사를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려보내 그들이 평생을 피해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칼융은 나르시시스트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세 가지 심리적 상태, 즉 심리적 면역력의 세 기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기둥을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자기 이해입니다. 융은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 즉 자신의 맹점과 무의식적인 상처를 통해 쉽게 조종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눈치나 관계의 조화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데 능숙하죠. 하지만 당신이 융이 개성화라고 불렀던 과정, 즉 자신의 무의식적인 패턴과 그림자까지 모두 끌어안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과정을 통해
온전한 자기 이해에 도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들의 조종 기술에 면역이 됩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상처를 그들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맹점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촉발점, 상처, 패턴, 그리고 그림자까지 완전히 알게 될 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모든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깊은 자기 이해는 그들 자신의 자기 이해의 부족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아는 사람을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감지하고 상어가 물속의 피냄새를 맡듯 자기 인식이 강한 사람을 감지하고는 본능적으로 피한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조종술이 전혀 먹히지 않는 포식자의 혼란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결점, 두려움, 실패까지도 정직하게 마주하고 통합할 때 당신은 심리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이미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수치심을 통해 당신을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고 살아남았기에 더 이상 두려움으로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접근법이 그토록 파괴적으로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은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정서적 독립입니다. 칼 융은 나르시시스트를 감정의 뱀파이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그들을 절대적으로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독립입니다. 진정한 정서적 독립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상태에 도달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인정이나 관심,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 관심의 중심,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의 원천이 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자급자족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무관한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가장 깊은 두려움이 촉발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관계 속에서 억울함과 분노를 사귀다 화병을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독립은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당신은 분노를 느끼되 분노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 슬픔을 경험하되 슬픔에 잠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되 보답을 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융은 정서적 독립의 특권은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심리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마음을 주는 사람, 집착 없이 사랑하는 사람,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관계를 맺는 사람. 그들은 이런 사람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그들의 러브바밍으로 당신을 살 수 없고 연락을 끊는 것으로 당신을 통제할 수 없으며 죄책감이나 의무감으로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심리적으로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기둥은 경계의 주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성적으로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자들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인정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과는 별개의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들은 결코 타인의 한계를 존중할 수 없습니다. 융에 따르면 건강한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물의 표면 장력과 같습니다. 유연하지만 깨지지 않고 명확하지만 경직되지 않죠. 당신이 두려움이 아닌 자기 이해에서 비롯된 의식적인 경계를 개발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이 뚫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힘의 장에 부딪히게 됩니다.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 그 진정성을 의식적인 경계로 지켜낼 때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이 바꿀 수도 조종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존재와 마주하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러한 경계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와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부술 수 있는 단단한 벽이 있거나 아니면 착취할 수 있는 경계가 아예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진정한 자신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안녕을 지키는 한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경계 설정을 마스터하면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경계가 연기가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의 표현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카융이 나르시시스트를 영원히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구체적인 5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강력하기에 반드시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1단계, 중립적인 거울이 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기대합니다. 분노, 상처, 방어, 애원 같은 것들 말이죠.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완전한 감정적 중립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도발할 때 반응하는 대신 감정 없이 당신이 관찰한 것을 그대로 비춰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네요. 이것이 융이 말한 의식적 관찰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드라마에 참여하는 배우가 아니라 그저 지켜보는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2단계, 현실의 다이 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현실을 재구성하는 환상 세계에 삽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환상에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대신 당신은 객관적인 현실의 굳건히 닻을 내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할 때 논쟁하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저 사실을 담담히 말하세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려 할 때 자신을 방어하지 마십시오. 그저 현실을 다시 말하세요. 저는 다르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현실 왜곡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들은 처음에는 더욱 거세게 당신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방법이 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의 평소 수법이 통하지 않자 공황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3단계, 투사를 되돌려 주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자신의 결점을 투사할 때, 예를 들어 당신은 참 이기적이군요 라고 말할 때, 아니, 난 그렇지 않아 라고 방어하는 대신 그 투사를 되돌려 주십시오. 이기심이라는 주제에 대해 평소에 생각이 많으신가 보네요. 이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투사를 그들 자신에게 되돌려 보내 성찰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 기법은 그들을 당황하게 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들어 극도의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4단계, 무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칼 융에 따르면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무관심보다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마치 버스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보여줄 법한 정중한 무관심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당신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드라마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뿐입니다. 5단계, 진정성의 방패를 드십시오. 마지막 단계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수치심을 자극할 정도로 온전히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고
깊은 인상을 주려 애쓰지 않으며 결점을 숨기거나 장점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모습 그대로 장점과 단점 모두를 가지고 존재합니다. 융은 이것을 급진적 진정성이라 불렀습니다. 진정성은 마치 소리굽쇠와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하거나 아니면 그 불협화음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때 나르시시스트는 주파수 부조화를 경험합니다. 당신의 진실됨이 그들의 거짓됨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내어 그들은 극심한 불편함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그것은 뱀파이어가 햇빛을 피하는 것과 같은 생존 본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복수나 통제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기술들을 나르시시스트를 벌주거나 조종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려 한다면 당신 역시 그들과 같은 그림자 나르시시스트가 될 위험에 빠집니다. 진정한 심리적 면역력은 방어적인 갑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되어 조종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물처럼 되는 것입니다. 유연하지만 부서지지 않고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 결코 통제되지 않는 존재.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당신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대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반응 자체가 그들의 조종을 무력화시키고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서 살얼음판을 걷듯 눈치 보지 않게 될 것이며 유독한 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이 결코 될 수 없는 존재, 즉 진실하고 통합되었으며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당신은 역설적으로 다른 모든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마침내 온전히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온전한 평화와 자유가